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설경보가 내려진 서천에 오늘 하루 20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등 대설특보 속에 지역에도 종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최대 25cm가 내려 쌓이겠고 한파특보도 내려지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도로를 오가고 가게 앞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눈은 금세 다시 쌓입니다.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서천에 20cm 가까운 눈이 내렸고 세종 등 다른 지역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된 폭설에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 부근에서 대형 탁송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싣고 있던 신차 대여섯 대가 도로로 쏟아졌고 2차 사고로 차량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카캐리어 차가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졌고요. 뒤따르던 차 세 대가 카캐리어 차량 충돌한 거예요. 견인하고 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오후에도 서천 IC 인근에서 차량 서너 대씩이 잇따라 추돌하는 등 서천에서만 10건, 모두 30여 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70대 노인이 길에서 넘어지는 등 20여 건의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추위도 다시 찾아옵니다. 당진과 서산 등 충남 5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모레까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빙판길 사고와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전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전천이 오는 2024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대전시는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지원을 받아 대전천 7.86km 구간 양방향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초기 우수처리 시설과 여과시설 등으로 수질 회복에 나서고 중리취수장을 통해 대청호 물을 하루 4만 톤씩 대전천 상류로 끌어와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한편 대전천 전 구간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상도로를 철거한 뒤 차량 소통을 위해선 현재 왕복 2차로인 제방도로 일부를 3차로로 확장하고 대전천 교량 재건축 등을 진행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징유지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지만 체육회장 선거 개입 공모 의혹까지 불거져 나와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공판 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선 겁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런 재판하기 전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검찰은 이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검찰은 다만 이 시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변론에 나선 이 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즉흥적인 축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확성 장치는 야외에서 후보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실내이고 소음 발생이 크지 않은 만큼 위반 정도가 약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재로선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시장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뭐.
하지만 최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까지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선거법 위반 관련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체육회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내 의도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 얘기 물을 게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으로 같은 날 김광신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도 시작됩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새 및 지역 공직사회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전 동구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금액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의회가 결국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관광홍보 축제 예산 5억 원을 두고 여야가 원안과 관련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더니 끝내 내년 6,783억 전체 예산에 합의하지 않은 겁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씩으로 여야 의석수가 같습니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좀 축제를 준비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한 금액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와 무상급식,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등 민생 분야 약 2,600억 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본회의 소집하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6일, 7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빨리 좀 서둘러 주지 않으면은 정말 우려되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10월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36% 많은 월 80만 원씩 대폭 인상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필요한 정쟁을 끝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잘 하시라고 의정비도 5개구에서 제일 높게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잘들 하셔도 욕먹을 판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구의회 의장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준예산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월정 수당 80만 원을 올릴 땐 한 목소리를 내더니 정작 국민들을 위한 본예산 처리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대전 동구의회. 이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 명지의료재단과 부지 매입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내년 10월쯤 매입을 끝내고 2024년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 1월 관련 내용을 담아 명지의료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혁신도시 내 의료시설 용지에 응급의료센터와 중증심혈관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 거점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키워드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은 경제 위기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인상되는 등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급냉했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한 자금 경색 우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더욱 힘든 연말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순 0.5%였던 기준금리는 올 들어 단숨에 3.25%까지 급등했습니다. 두 차례의 0.5%포인트 인상과 사상 첫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사람과 돈은 특판 예적금으로 몰렸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굉장히 대기인원이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렸어요. 이율 요금대로 찾아가는 은행을 찾아가잖아요. 대신 초저금리 시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달하면서 로또라고까지 불린 분양시장에 미분양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주택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세종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역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지만 하락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을 좀 했거든요. 가격이 하락되는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된다라는 심리가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진 상황. 여기에 기존 최장 기록과 같은 16일간의 파업 등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도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쇼핑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넘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 호황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생각보다 더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 올려도 이렇게 소비가 살고 있고 아직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그렇게 낮은 지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거 좀 더 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경기 침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지역 건설업체들의 민간 대형 건축공사 하도급 수주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업체들은 올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 현장 117곳에서 1조 8천여억 원의 하도급을 수주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500억 원이 많은 것입니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대형 건축공사를 벌이는 외지 건설사들과 소통해 하도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 실적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3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중조경 100만 원, 주식회사 신우숲 100만 원, 대전광역시 중구의사회 50만 원, 홍성군 청룡농장 30만 원, 광천읍 이장협의회 50만 원, 광천읍 주민자치회원 일동 100만 원, 백원기 세종 홍판서댁 대표 2천만 원, 김태자 부강 명품김밥 대표 100만 원, 하이컬처 창문 윤여도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전남 목포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오전 11시 50분쯤 세종 부용터널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20여 명이 1시간가량 대기하다 오후 12시 55분쯤 대체 열차로 갈아탔고 뒤따르던 열차 8대 등도 길게는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SRT 운영사인 SR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 장애로 비상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세종의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꼬박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5분쯤 세종시 연동면 인쇄공장에서 난 불은 화재 발생 2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5시쯤 잔불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근무자 60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동과 참고서, 일반 도서 등 책 210만 권이 소실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